안녕하세요. 수능만점훈련소 원장입니다. 많이 늦었어요. 이게 7월 학력평가를 이제서야 찍게 됐었는데 그 전에 7월 덮프도 있었고 뭔가 좀 일정이 자꾸 밀려가지고 좀 미안하게 됐고요. 아무튼 뭐 웬만하면 다 오답 이미 끝내셨을 테지만 아직 안 하셨거나 혹은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부심이 해설지를 절대 보지 않고 그냥 혼자 풀다 보니까 이게 가끔은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더 쉽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돌아가서 푸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참고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총평을 가볍게만 해보자면은 공통은 킬러는 없었어요. 진짜. 그냥 중킬러가 좀 여러 개 있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별 3개를 킬러로 주는데 웬만하면 공통에서도 요새 평가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더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15, 21, 22? 이 정도에서 보통 별 3개짜리가 하나 내지 2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조금 까다로웠을 만한 애들이 좀 있었고요. 14번 도형도 살짝 좀 막혔을 수 있을 것 같고 15번이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낮았고요. 그리고 21번이 너무 밥으로 나왔어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준킬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2번도 그냥 귀납인데 뭐 그냥 케이스 분류만 조금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케이스 분류가 빡셌던 문제도 아니었고 확통은 딱 그냥 무난. 그냥 6평대 난이도로 비교하면 그냥 평가원 기조 느낌으로 나왔고요. 28번 살짝 까다롭게, 30번 그냥 조금 더 까다롭게. 미적도 별표 개수로만 보면은 비슷한데 살짝 바뀐 게 보통 28번을 발상으로 주고 얘는 오히려 발상보다도 그냥 좀 지저분 하는 느낌으로 주는데 그냥 이게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28번이 좀 지저분한 느낌이고 30번이 조금 발상적인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29번 등비 수열도 막 그렇게 어려운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낚시 같은 느낌이었지. 그냥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무한등비급수가 아니었죠.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였고 그래서 이미 뭐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푼지 거의 3주가 지났을 때 지금 찍는 거라서 그래도 일단 가볍게 한번 나중에라도 칠모 같은 것도 틀린 문제 오답 한 번 정도 더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럴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살짝의 낚시인 게 뭐냐면 fx가 2차 함수라고 준 게 낚시예요. 뭔가 2차 함수라고 주면은 괜히 fx를 뭐 이런 식으로 써본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자, 이거 정적분 보면은 f'을 적분하면 그냥 fx가 되죠. 거기다 마일과 1을 이렇게 입힌 거니까 f1 빼기 f 마일이 0이다 라는 거를 하나 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앞에 그냥 f0 빼기 f 마일이 있고 이쪽은 이 두 개의 정적분을 따로따로 써보면은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2x 쓰고 그 다음에 이 f'을 또 이렇게 쓰고 그럼 얘가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fx에다가 0과 1을 입힌 거니까 f1 빼기 f0이 되겠죠. 그럼 얘랑 이렇게 더해졌을 때 마이너스 f0과 플러스 f0 날라가고 f1 빼기 f 마일 되는데 그것도 0이잖아요. 그럼 얘도 어차피 0으로 날라가죠. 그럼 결론은 그냥 이것만 남는 거라서 fx가 2차였건 3차였건 뭐 어떤 함수였건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서 그냥 이거는 3분의 1 x세제곱에 x제곱 그냥 요것만 정적분해서 끝이란 얘기죠.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자, 0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고 보니까 n에다가 1과 2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n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 1이 들어가니까 0부터 1까지가 될 거고 그때 fx는 3의 1제곱이니까 3 sin 파이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에다가 2를 넣으면 1부터 2까지가 됐고 그때 fx는 3의 제곱이니까 9 sin 파이 x에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범위에 맞게 그려볼 텐데 둘 다 주기는 2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절반 주기만큼 그리는 거니까 기준점이 y는 4가 된 상태에서 이쪽에 뭔가 이제 0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이 맨 위쪽 최대값은 7이 되겠죠. 3 더하기 4 해서.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1부터 2까지 그리는데 이 아랫봉우리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9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자, fx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 여기가 y좌표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4니까 이 사이에 y 1짜리 하나 있을 거고 2짜리 있을 거고 3짜리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되고 4는 몇 개냐면 3개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2개예요. 왜냐? 범위가 2가 빠져 있거든. 그래서 얘는 0은 들어가 있고 2는 빠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근은 2개겠죠. 그 다음에 5짜리도 2개, 6짜리도 2개, 마지막으로 7짜리만 딱 1개죠. 그럼 1, 2, 3, 4, 5, 6은 각각 2개씩이니까 6 곱하기 2 해놓고 요거 하나까지만 해서 답이 13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PQ의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는 PQ 사이의 거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위치의 차가 바로 거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x1 빼기 x2를 해버리고 대신에 거리는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주긴 해야 돼요. 따라서 그 거리를 우리가 ft라고 하자면 이제 x1에서 x2를 빼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해주면 t제곱의 개수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t1창 이렇게. 그럼 우선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으로 묶으면은 딱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1과 4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고 절대값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 지금 극대극소의 부호도 따져봐야 돼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1을 한번 넣게 되면은 1 빼기 2분의 15, 12, 10. 그럼 얘네끼리 하면 23이니까 2분의 46이 되는 거죠. 거기서 빼면은 뭐 2분의 31, 얘 양수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64에다가 2분의 15에 16 곱하면은 8. 이거 120이죠. 64 빼기 120에 48에 10. 그러면 64랑 48과 10부터 먼저 다 더해버리면 122가 되네요. 2를 그럼 120을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심지어 이제 t가 0일 때도 10이니까 이쯤에 0,10이 있는 거고 어차피 t는 양수란 말이에요. 이쪽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럼 이 상태에서 거리가 최소인 지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그냥 여기 4가 되는 거죠. 그 최소가 되는 순간, 즉 t가 4가 되는 순간 그때 p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p의 위치 함수가 요 x1이죠. 그럼 이제 미분 2번 하면 끝이다. 그래서 속도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 함수는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해서 6, 4, 24, 10 뺐으니까 답이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이거 뭐 6평 때처럼 똑같이 그 귀납적인 문제가 이제 12번에 등장을 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아무튼 An은 첫 지항 1인 등차 수열이고 Bn이라는 수열은 n이 3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아닐 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우리는 B3부터 B9까지를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B4 같은 경우는 여기 n에다가 3을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 밑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A3 더하기 B3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5 같은 경우는 여기 n에 4가 들어간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라서 그냥 1만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역시나 B6도 n이 5일 때니까 3의 배수는 아니라서 또 전항에서 1만 더하면 돼요. 근데 B7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1로 오는 거죠. 그래서 A6 더하기 B6이니까 A6에서 요 B6을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B8은 다시 n이 7일 때니까 이 전항에서 1만 더하고 B9도 n이 8일 때니까 또 전항에서 1만 더하고 이렇게 해서 B9를 완성시킬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인데 문제에서 B9 빼기 B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만 쏙 넘겨버리면 이게 B9 빼기 B3이 되는 거고 그게 A6과 A3과 4의 합인데 27이다. 그럼 끝이죠. 이게 23이고 첫 지항 1이라고 했고 A에는 등차라고 했으니까 얘 1 플러스 5D 얘는 1 플러스 2D 한 개 23 즉 7D가 21이니까 D가 3으로 나와서 이 문제는 끝났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 S10을 물어본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하고 첫째 항 2배 n-1의 공차 하면 여기 29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답은 14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자, fx의 이차함수를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완전제곱식 세우면은 2,1에서 꼭지점을 가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은 5가 될 거고. 근데 gx의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fx를 그리라 그래서 딱 여기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려놨고요. 0보다 작은 영역에선 이렇게 fx를 가지고 뭔가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럼 그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막 평행이동이 됐을 텐데 그 평행이동 된 건 역시도 일단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5는 무조건 지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막 움직이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어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가 좀 더 가서 이렇게 이어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거를 한번 봅시다. gx랑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인데 그 ht가 어딘가에서 불연속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불연속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가 0이 아니고 2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이 1, 4, 5로 3개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얘가 단순하게 이렇게 붙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gx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계속 2개니까 어디서만 불연속이냐면 여기 1만 불연속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제 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gx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t랑 만나는 점이 불연속이 되는 게 여기 5에서 불연속 하나 되고 이 지점에서도 또 불연속 하나가 되고 여기 1에서도 불연속이 되니까 이 지점이 바로 뭐예요? 이게 4가 된다면 딱 1, 4, 5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가 2인지는 한번 확인만 해주자는 거죠. 5부터 보면은 5보다 클 때는 2점에서 만나고 작을 때는 4점에서 만나니까 차이가 2가 맞고 4 기준으로도 4보다 클 때 4지점, 4보다 작을 때 2지점이니까 역시나 2개 차이 맞죠. 1 기준으로는 1보다 클 때 2개, 작을 때 빵개니까 여기도 2개 차이 맞죠. 아, 그럼 딱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꼭지점 x좌표가 2였는데 걔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여기가 바로 2 빼기 a가 될 거죠. 그 다음에 y좌표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b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 1이 b만큼 올라가서 4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이쪽이 바로 b가 3이 된다는 얘기죠. 3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아, 그럼 일단 b가 3인 건 바로 나왔고 그냥 요 fx 자체가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fx 플러스 a 플러스 b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b가 3이었으니까 이제 얘가 4가 된 거고 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그래프도 역시나 0,5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대입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게 5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a 빼기 2의 제곱은 1이니까 a 빼기 2는 풀마 1이 떠서 a 빼기 2가 1일 때는 a가 3이고 a 빼기 2가 마일일 때는 a가 1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축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음수죠. 따라서 a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a도 3, b도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로 바뀌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4니까 이쪽에다가 마사 대입하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만 대입하면 끝이겠죠. 따라서 마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4를 더해서 13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공통 14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3루트 2라고 했고요. 원밖의 점 A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그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12라고 했는데 얘도 똑같이 12가 떠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자, 여기서 원이 있을 때 그 원과 어떤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과 그 접선이 있을 때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이 접점을 중심에서 긋게 되면은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거 무조건 뭐예요? 90도가 이루어지죠. 그 성질에 의해서 여기 위에 이 BP라는 점 위에 무조건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아, 그 말은 뭐예요? BP가 지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지름의 길이는 6루트 2가 되겠죠. 이거를 아는 순간 문제가 좀 되게 편해지기는 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일단 써먹긴 해야 되니까 이거 써먹어 봅시다. BPQ라는 각은 여기 알파라고 잡고 QPC는 여기 베타라고 잡았을 때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알파라는 각은 호 BQ의 원주각이니까 그 호 BQ의 원주각은 여기도 있죠. 따라서 이쪽도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역시나 베타라는 각은 이 호 QC라는 거의 원주각이니까 그 QC의 원주각은 여기도 있어서 역시나 이쪽도 베타가 나올 텐데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3대 1이래요, 비율이.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BQC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은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는 거 BQ는 사인 베타 분의 마주보는 거 QC가 될 텐데 얘가 지금 3대 1의 비율이니까 어차피 뭔가 비례상수를 약분한다고 해도 이쪽에 3 뜨고 이쪽에 1이 남겠죠. 그럼 크로스 했을 때 BQ는 3QC가 되는 거라서 일단 뭐 이 길이를 K로 잡는다면 여기는 3K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BP가 지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지름에서 여기 원위에 어떤 Q로 그은 각 여기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이것도 직각이 된다. 요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이쪽도.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많이 말하는 직각 그게 무슨 말이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잡혔을 때 여기 직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직각이 있을 때 이때는 공식이 몇 개다? 공식 4개가 쭈르륵 나와야 돼요. 4개가. 자, 어떻게 되냐? 방향으로 외우면 돼요. 방향으로. 첫 번째, A에서 출발하는 게 3가지 공식이에요. 사실 4개 다 A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이 3가지랑 한 가지가 조금 달라가지고 성질이 달라서 이 3가지는 자,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하면은 이 삼각형 요 전체까지도 싹 다 닮음이거든요. 그 닮음비를 정리한 게 이 3가지 공식이에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왼쪽부터 갑시다.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래서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그러면 오른쪽만 가면 안 되고 왼쪽도 가야 되니까 AC의 제곱은 역시나 CD, CB.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외웁시다. CD 곱하기 CB.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갔으니까 중간도 찔러. AD의 제곱은 DB, DC. 이렇게. 이게 이제 닮은비 정리한 식이고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 이제 소공식이라고도 많이 하죠. 소자 공식.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결국에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 이것도 하나 쓸 수가 있다.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 여기서 대부분 1개 내지 많으면 2개 정도가 쓰이는데 자, 이쪽에 10이랑 6루트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체 피타고라스로 여기 전체 길이가 6루트 6이라는 거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공식 이거 12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한번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12의 제곱은 AQ 곱하기 6루트 6이니까 6루트 6이 1로 쓱 넘어가 버리면 지워졌고 여기서 루트 6과 얘 나누면 이거니까 4루트 6이 된다. 즉 어떻게 되냐면 이 AQ의 길이가 4루트 6이고 전체가 6루트 6이었으니까 이 나머지는 2루트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엔 이것도 써봅시다.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었죠. 그러면 BQ의 제곱은 4루트 6과 2루트 6의 곱이니까 얘가 4, 2, 8에다가 루트 6, 루트 6 해서 이렇게 되죠. 즉 루트 48이니까 요 3K에 해당하는 애가 바로 뭐냐면 4루트 3이 된다. 그럼 요 K에 해당하는 애는 3분의 4루트 3.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 BQC의 넓이란 말이에요. 근데 2변과 2변까지는 나온 거예요. 그럼 뭔가 나머지 하나의 각이라든지 변이라든지 그런 걸 알면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자, 지금 여기가 루트 3분의 4가 뜬 상태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여기 어떻게 가면 될까요? 루트 3분의 4 여기 2루트 6도 있고 그리고 루트 6 베타 그러면 알파로 갑시다. 알파. 자, 요 삼각형 보면은 어차피 나온 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4루트 3 나왔고 여기 6루트 2 나왔고 여기가 알파고 이쪽 2루트 6인 것도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같은 거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6루트 2분의 2루트 6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결국에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그 코사인 알파를 이제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인 요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서도 알파가 이쪽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자 BQC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쪽이 알파고 여기가 4루트 3이고 여기 루트 3분의 4고 그 다음에 이쪽 코사인 값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오른쪽에 좀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은 얘랑 마주보는 게 이변이니까 4루트 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요거에 제곱하면 3분의 16 빼기 2x 루트 3분의 4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얘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x가 되고 다 넘겨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양변 3배까지 해줍시다. 그럼 8x가 되고 이쪽은 16 빼기 14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28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28. 따라서 이쪽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딱 시켜보면은 3과 1이 있고 16과 8 하면은 딱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8이 정확히 뜨죠. 즉 x는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16과 8인데 길이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럼 x값 구했으면 끝이죠. 여기가 8인 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4랑 8 해놓고 사인 알파를 하는 건데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면은 여기서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쪽은 루트 2가 내던 거라서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마지막으로 루트 3분의 루트 2를 입혀버리면 분모는 여기 3, 3이 되고 이쪽은 지워져서 16 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이거 뭐 문제 번호 때문에 조금 쫄 수도 있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보면은 fx는 그냥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gx를 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씌우고 x제곱 뺐고 0보다 클 때가 중요한데 얘는 그냥 fx 제곱하고 x 세제곱을 했죠. 자, 여기서 이 gx라는 애가 어떤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요.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fx 그냥 2차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제곱을 한 것도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겠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x 세제곱을 이렇게 더한 함수도 어때요? 얘도 역시나 미분 가능한 함수죠. 즉 무슨 말이냐? 이쪽은 무조건 미가잖아요.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양수에선 생길 수 없단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미 미분 불가능한 함수니까. 그렇다면은 미분 불가가 생길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기 구간이 나뉘고 있으니까 0에서 미분 불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음수 영역에선 이렇게 절대값 fx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 미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즉 이 b라고 하는 애는 일단 무조건 0 이하가 되어야만 해요. 그럼 이제 이 b가 이 0 쪽에서 미분 불가인지 아니면 이쪽 음수 영역에서 미분 불가인지를 모르니까 그걸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b가 만약에 0이라면 즉 g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때는 일단 fx 같은 경우가 x제곱 플러스 ax가 됐죠. 그러면 얘는 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a죠. 자, 그럼 지금 이 fx라고 하는 거는 0과 마이너스 a에서 x축과 만날 텐데 마이너스 a의 범위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a랑 0이랑 같아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얘는 안 돼요. 왜 그럴까?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절대값 fx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얘는 두 지점에서 뾰족점이죠? 즉 0보다 작은 어떤 음수값에서 또 미분 불가능이 생기죠. 걔를 얘가 커버를 못 해주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뺐다 그래서 커버될 수가 없죠. 즉 얘는 지금 현재 0에서만 미분 불가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점에서 또 미분이 또 생겼으니까 얘는 탈락이란 얘기죠. 아, 그럼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는 적어도 0 이상이겠구나. 즉 a는 0 이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까지 잡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fx의 그래프는 결론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인 상태인데,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를 살펴보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쵸? 따라서 절대값 fx는 그냥 fx로 무조건 풀리겠죠. 아, 그러면은 요 놈을 봤을 때, 즉 gx의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 이하일 때 어차피 그냥 fx로만 풀릴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얘가 현재 x제곱 플러스 ax니까 지워지면은 이쪽이 ax만 남겠죠. 그럼 지금 a가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A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 음수인 그래프로 생겼겠죠. 그럼 어때? 음의 실근 갖는다는 거 여기서 만족 못하죠. 여기서 바로 탈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0인 건 안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B가 이제 0이 아닐 때, 즉 이제 B는 음수인 상태죠. 아까도 봤지만 B는 기본적으로 0 이하여야 되니까. 자, 그럼 그때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쪽은 남기고 이쪽만 좀 지워놓은 상태에서 봅시다. 일단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우선 GX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니까 다른 말로 해서 0에서는 미분 가능이죠. 여기선 미가예요. 즉 0에서는 연속도 포함을 하겠죠. 그럼 여기 0에서 연속성부터 봅시다. 여기다가 0다 대입했을 때를 보면은 절대값 F0은 F0의 제곱과 같다는데 어차피 여기서 F0이라는 게 뭐예요? B죠. 그럼 절대값 B는 B제곱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B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과도 같으니까 마치 우리가 얘를 잠깐 T처럼 놓는다면 T는 T제곱꼴이라서 T의 값은 0 아니면 1이 되는 거고, 즉 절대값 B가 0 아니면 1이라는 거고, 즉 B는 0 아니면 여기서는 1 아니면 마일까지 뜨는데 현재 B가 음수인 걸 잡고 있으니까 무조건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B가 마일이니까 fx는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결국에 gx는 B에서만 미분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왜 미분이 된 거예요?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뒤집었을 때 얘가 뾰족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f 마일이 무조건 빵인 거죠. 그럼 이쪽에서 마일 대입하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a가 빵인 거니까 a가 0인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죠.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gx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x에서 x제곱 뺀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fx의 제곱에서 x세제곱 더한 거였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자, g3부터 봅시다. g3은 어디예요? 이쪽에다 3 넣는 거지. 그럼 9 빼기 1이니까 8의 제곱해서 64. 그리고 이쪽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해서 91이 되는 거고, g-2분의 1은 이쪽에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 4분의 1, 4분의 1이 들어와서 이쪽은 4분의 3이 될 테니까 빼면은 그냥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한 게 답이다. 그럼 2분의 1과 2분의 182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183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이거 뭔가 뭐 이 식이 되게 좀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쫄 필요가 없는 게, 일단 x가 4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바로 gx를 x가 4보다 클 때랑 4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4보다 크다면은 어차피 이게 양수니까 그냥 x 빼기 4로 나오죠. 그럼 이거는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거 더한 거니까 얘도 지워지면서 이거 그냥 EFX가 돼버려요. 근데 얘가 4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fx 더하기 2x에 빼기 fx 더하기 2x가 되면서 이번엔 이쪽이 소거가 돼서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 gx는 식 자체가 이렇게 보면 좀 무서워 보였지만 이 범위 나누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뭐 복잡해 보이는 식은 아니죠. 그리고 fx를 이렇게 잡혔으니까 여기 2배를 했다고 하면은 이쪽 지수에 1 하나 더하고 b도 이 2배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텐데 일단 확실히 요거는 그리기 쉽죠. 이거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점근선이 x축이고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리는데 4 대입하면 2의 5제곱으로 32니까 어딘가 4,32까지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래프가 4부터 이어봤는데 뭐 연속일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간에 이 그래프는 개형만 따져보면은 맨 앞에 마이너스도 있고 이쪽 x에도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얘는 이 그래프에서 출발한, 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원래 2의 x제곱을 가지고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까지 붙여준 다음에 이 그래프를 뭔가 왔다리 갔다리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개형은 이제 이렇게 생긴 개형이고 얘는 점근선이 y는 2b가 점근선일 텐데, 자 그럼 뭐 예시로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입비가 있고 어딘가에 4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인 개형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자, 박스를 볼게요. gx 그래프랑 t랑 만나는 점이 무조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무조건 빵개 아니면 2개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때요? 이런 거 1개니까 바로 탈락이란 얘기예요. 아, 그럼 되게 특수하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도록 잡으려면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딱 이 32라는 점이 입비가 되면서, 즉 얘가 32랑 똑같으면서 얘가 4일 때 정확히 4,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t가 이쪽에 있으면 0개, 이쪽 점근선까지도 0개, 이쪽부터는 2개, 2개, 2개 가다가 다시 또 얘부터는 또 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 지점에서 만나지가 않죠. 따라서 일단 이 B는 32였구나. 즉 B는 16이었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4 넣었을 때 빵이구나. 4 넣었을 때 빵이라는 건 여기다가 4 넣는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4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얘는 32였으니까 그게 빵이다. 그럼 얘만 보내버리면 32는 2에 A 빼기 3인데 얘가 2에 5랑 같으니까 A 빼기 3이 5였구나. 따라서 A는 8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G6을 물어봤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8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 B는 32 해서 얘는 2의 세제곱으로 8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답이 나오죠. 따라서 답은 24가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간단했어요. 2차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좀 그려놨어요. 0과 K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a, fa라는 점을 보는데 얘는 2분의 k보다 크대요. 2분의 k라는 건 얘 정확히 축일 테니까 요 2분의 k보다 조금 오른쪽에 이제 요 a, fa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의 접선이 있었을 때 그거랑 이제 x절편, 요거 x절편, 이게 b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가 h니까 h는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나서 AOH라는 삼각형, 그럼 지금 이 넓이가 지금 S라고 한 건데, 가족권을 바로 보면은 그 S라는 넓이가 뭐랑 같냐면 요 정적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정적분은 뭐예요? 이 직선이 지금 현재 GX니까 얘 A부터 B까지 하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정적분 바로 A부터 B까지 GX가 되는 건데, 그게 요 S랑 똑같대요. 근데 이 노란색 삼각형과 요 S를 비교해보면 어차피 높이는 요 FA로 똑같으니까 밑변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즉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 A니까 이 길이도 A가 돼야 돼서, 아, 얘는 2A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우리는 뭘 잡으면 돼요? 바로 요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2A, 0을 지난다는 거니까 그걸로 뭔가 식 하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현재 fx가 요거였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고, 거기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될 거고, a, fa를 지나니까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 요게 gx인데 그게 2a,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값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쪽이 a로 바뀌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에 2ka가 된다. 어차피 a가 양수니까 a 하나 약분해주면은 3a가 2k랑 같다. 즉 k는 2분의 3a랑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 하나 생겼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있죠. 그럼 끝난 게 fx라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였는데 지금 방금 k가 2분의 3a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거 하나를 뺐대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를 뺐으니까 그냥 얘는 플러스 ax만 남아서 결론적으로 요게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30이다. 물론 이거 정적분에도 똑같이 나올 테지만 여기서도 한번 센스를 부려보면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0과 a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고, 거기서 이 넓이니까 이건 우리 6분의 공식 쓸 수가 있죠. 그래서 6분의 해놓고 최고차 함계수 1에다가 두근의 차 a니까 그거의 세제곱, 한 개 3분의 30이다. 그럼 양변에 3 하나 지워지고 2분의 1 넘어가면은 64로 바뀌니까 a가 4였구나. k는 2분의 3 a였으니까 6이구나. 이렇게 다 잡힌다. 그럼 끝.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의 마이너스 6을 물어보는 거니까 gx라는 게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여기서 a 자리에 4 넣고 k 자리에 6 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 빼기 4에다가
이쪽 마이너스 16에 6과 4 곱하니까 24. 그럼 플러스 8 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바로 gx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6을 넣은 게 답이다. 이거는 12로 바뀌면서 최종 답은 28. 이게 답이 되겠죠. 공통 22번입니다.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6의 값을 6으로 하나 줬고 물어보는 건 A1 값들의 합이라고 했죠. 뭔가 역추적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이런 관계식 하나 있는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요게 있죠. A2부터 A5까지 중에서 짝수가 한 개란 얘기는 이제 짝수 한 개, 홀수 세 개란 얘기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쭉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2, A3, A4, A5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첫 번째는 얘가 짝수고 나머지가 홀수인 경우 얘는 이제 6이 된 거고 그럼 그때 하나하나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A4랑 A2의 관계를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A2가 짝수니까 A4는 요 관계를 따라야 되죠. 즉 얘는 2분의 1 A2가 되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A5랑 A3의 관계를 보면은 현재 A3이 홀수기 때문에 A5는 A4랑 A3의 합이 되겠죠. 즉 얘는 A3과 A4의 합인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게 얘네 둘 다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끼리의 합이기 때문에 이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도 홀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모순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짝수를 A3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버리면 역시나 똑같이 이번에 A4랑 A2의 관계를 보면은 얘가 홀수니까 그때 A4는 A2랑 A3의 합이 될 거고 두 번째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은 A3가 짝수가 됐으니까 A5는 2분의 1 A3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6과 A4의 관계도 보면은 A4가 홀수니까 A6은 A4랑 A5의 합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A4랑 A5가 얘네로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네를 또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6이라고 하는 애는 A2 더하기 A3에 2분의 1 A3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되겠죠. 근데 A3가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A3가 짝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순서상처럼 잡아봅시다. 만약에 A3가 2였어요. 그럼 이거 전체가 3이 되니까 그때 A2는 3이 되겠죠. 그럼 짝수 홀수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A3가 만약에 4가 되면은 얘 자체가 6이니까 A2가 빵이라서 이건 바로 모순이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론 그러면은 A2가 3이고 A3가 2인 경우 하나 되겠죠. 그럼 올라와서 다시 볼게요. 얘네가 쭉 들어갔을 때 자, 현재 A2가 3이고 A3가 2인 상태예요. 그럼 A4는 얘네들의 합이었으니까 5가 됐을 거고 이제 A5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1이 되고 다시 얘는 요거의 합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A1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A3랑 A1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즉 A1이 홀이라면은 A3는 A1과 A2의 합이에요. 근데 A3가 현재 2고 A2가 3이니까 이쪽에 2가 들어오고 요게 3이 들어오면 이때 A1은 마일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니까 이건 모순이겠죠. 그럼 두 번째 A1이 만약에 짝이라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A3가 2분의 1 A1인데 얘가 2인 상태니까 A1은 4로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럼 이쪽에서는 A1이 4인 거 하나 나오겠구나 라고 된 거죠. 그럼 이제 케이스 총 4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모순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하나 나온 거죠.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A4를 짝수로 줘봅시다. 홀수 홀수 짝수 홀수 6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랑 얘의 관계에서는 A4가 A2 더하기 A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관계에서도 A5는 A3과 A4의 합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랑 얘의 관계에서는 A4가 짝수니까 요 A6은 2분의 1 A4가 될 거라서 여기서 일단 A4의 값은 12로 뜨겠죠. 그럼 이쪽이 12라는 거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A2랑 A3의 합이 10인데 얘네들 다 홀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순서상을 바로 생각해 보면은 1과 11 가능할 거고 3과 9 가능할 거고 5랑 7, 그 다음에 뒤집어서 7과 5, 9와 3, 11과 1까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앞에 A1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역시나 똑같아요. A1이 만약에 홀이라면은 A3는
A2랑 A1의 합이었을 텐데 얘는 모순인 게 이미 얘네가 둘 다 홀인 상태에서 얘도 홀이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이쪽은 짝이 되면서 모순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안 되고 A1이 짝이라면은 이거는 상관없는 게 A3는 그냥 2분의 1 A1이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A1은 A3에 각각 2배씩만 해주면 되죠. 그럼 요 A3에 전부 다 2배씩만 해줘서 이런 식으로 전부 2배씩 입히면은 얘는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A1이 이렇게 총 6가지나 나온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이제는 A5가 짝수라고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홀수가 3개가 연속되는 순간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A2고 A4니까 A2 홀수네? 얘는 얘랑 얘의 합이구나. 근데 얘랑 얘도 둘 다 홀수니까 홀짝이 안 맞아서 또 모순이 뜨겠죠. 그럼 이걸로 끝이죠. 따라서 A1은 4 하나랑 얘네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뭔가 등차수열의 합인데 가운데 두 개의 합이 24고 얘네의 합도 24고 또 얘네의 합도 24니까 24가 총 3개 있는 거라서 72 거기다가 4까지 더해서 최종 답은 76이 되겠죠. 확통 27번입니다. x는 1부터 4까지가 가능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표를 세웠을 때 1, 2, 3, 4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k는 1과 2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은 x는 3에서 x는 1을 뺀 게 이쪽에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1 옮기게 되면은 얘는 요거에다가 4분의 1만큼 뺀 게 될 거고 이제 k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x는 4가 x는 2 에다가 요번에 2를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나 이항시켜 버리면은 얘는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미지수로 잡읍시다. a, b로. 그럼 3인 확률은 a 빼기 4분의 1이고 4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되니까 얘네를 싹 다 더하면은 어차피 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상쇄가 되면서 2a 플러스 2b만 돼서 이게 1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잡은 상태로 정보 하나 더 줬죠. 그럼 끝났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b, 그 다음에 3 곱하기 하면 요렇게 4 곱하기 하면 요렇게 한 개 8분의 21이다. 그럼 이제 4a랑 6b 하고 나서 4분의 1은 넘겨서 8분의 19로 넘겨버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6b를 4b랑 2b의 합으로 나눠버리면 여기서 2배 한 게 4a 플러스 4b니까 요게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2b의 값이 나오죠. 2b는 8분의 1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8분의 3이 될 거라서 b는 16분의 3이 되고 그럼 그때 a는 두 개의 합이 2분의 1인 상태니까 얘는 16분의 8인 상태니까 얘가 16분의 3이면 요 놈은 16분의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거니까 지금 a 값을 물어보는 거라서 16분의 5로 끝이 났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자, 일단 F1부터 F4까지는 이렇게 대수관계가 있고 5 이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에다가 4, 5, 6을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F4가 4, 그리고 F5가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유일하게 F4만 조건이 제일 많으니까 얘로 한번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F4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F4는 여기가 1이니까 F1이 되면서 얘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랑 얘라면 이게 4고 이게 1이란 얘기니까 만족을 안 하겠죠. 대소관계를. 결론이 뭐냐? 이게 F4가 1이 아니고 2나 3이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게 이렇게 되면서 대소관계가 또 뒤틀리죠. 그러면은 일단 확실하게 F4는 1이나 2나 3은 절대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F4는 5 이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4 아니면 5가 되는 거라서 그걸로만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F4가 4라면 당연히 얘는 성립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다시 4니까 또 F4가 되면서 4가 됐죠. 그래서 오케이야. 그리고 F1부터 F3까지는 요 가족권밖에 없으니까 그럼 걔네는 지금 현재 F4가 4인 상태니까 뭐예요? 그냥 1부터 4까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고르면 되겠죠. 이게 F1부터 F3까지 고르는 경우의 수죠. 그럼 마지막으로 F5랑 F6은 이제 요 식들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확실한 건 F1부터 F3은 어차피 1에서 4 사이의 수고
F4도 4로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F5가 뭐 이 같은 수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F5에서 얘가 2니까 이게 F2로 바뀌면서 이게 5가 되어야 하는데 F2는 5가 될 수가 없죠. 1부터 4까지의 수니까 여기서. 따라서 이런 건 절대 말이 안 되고 즉 F5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F5가 만약에 5라면 얘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러면서 얘가 6이 되려면은 동시에 F6도 6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이거 아니라면 차라리 F5랑 F6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 관계면 상관없어요. 왜? 그럼 얘가 6이 되니까 F6이 5인 거 맞죠? 반대로 얘가 5니까 F5가 6인 것도 맞죠? 그래서 F5랑 F6은 이렇게 딱 두 가지 뿐이라서 결론은 얘랑 2를 곱한 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6C3이 되니까 20 곱하기 2가 돼서 40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F4가 만약에 5였다면 그럼 이때는 F1부터 F3은 이번엔 1, 2, 3, 4, 5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니까 이걸로 끝났고 그리고 F4가 4인 상태에서 얘가 5가 됐으니까 F5는 무조건 4가 되어야만 하죠. 그럼 얘랑 얘가 아까 얘네 서로 크로스 되는 느낌처럼 서로 한 세트로 물려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겠죠. 이게 4인데 F4가 5가 됐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F6이 6이다에서는 무조건 F6이 자기끼리 6이 되어야만 하겠죠. 결론 F5랑 F6은 그냥 한 가지로 딱 정해지니까 이건 그냥 한 가지로 끝난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들어가서 7C3이 되니까 35.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최종 답이죠. 따라서 75가 답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자, 일단 x랑 y가 둘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는 i에 다 줬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리고 y는 뭔지 모르지만 얘네의 관계식을 줬어요.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죠. 그러면 y의 평균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x의 평균인데 그게 8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60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는 역시나 이거니까 얘는 공식이 뭐였어요? 이런 상수는 상관없고 이 개수의 절대값만 붙여서 그냥 이렇게 2배죠. 따라서 얘가 5였으니까 y는 평균이 요거, 표준 편차가 요거. 즉 y는 정규분포를 a 빼기 160, 10의 제곱으로 따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봅시다. 첫 번째, x 가지고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럼 z가 됐고 75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5니까 거기서 5를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는 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80을 빼고 5를 나눈 거 이렇게 한 게 지금 0.1359가 되어야 하는데 얘 잠깐 그냥 마이너스 머시기라고 한다면 이 확률은 1부터 머시기까지의 확률과 똑같죠. 그럼 그랬을 때 얘는 자 어딘가 여기나 여기서 0.3413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해보는 거야. 4772에서 3413을 빼보면은 딱 이게 1359가 되니까 아 그럼 얘가 뭐였다? 얘가 2였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2였구나가 되는 거죠. 즉 5분의 b 빼기 80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b는 7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잡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서 70이 된 거니까 마침 얘는 이게 딱 평균이죠. a 빼기 160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 저 왼쪽은 그냥 0이 되는 거고 이쪽은 70에서 a 빼기 160을 빼고 10으로 나눈 건데 그거 했을 때 0.433이다. 아 그럼 바로 얘가 1.5였구나. 그래서 끝났다. 10분의 230 빼기 a가 1.5니까 230 빼기 a는 15가 되는 거라서 a는 215가 되겠죠. 문제에선 얘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85가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던 문제인데 자 보면은 A랑 B가 이제 이렇게 카드가 4장씩 들어있고요.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3의 배수 즉 3분의 1의 확률로는 각각 2장씩 꺼내고요. 3분의 2의 확률로는 각각 1장씩 꺼낸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각각에서 꺼낸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분모로 가는 확률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숫자 4가 2장 나온다. 즉 여기서도 4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도 4 하나가 무조건 나와라 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왔다. 우선은 분모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즉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와서 각각 두 장을 꺼내야 해요. 그럼 그때 A랑 B 상자를 보면은 이 2, 3, 4가 서로 겹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두 장을 뽑을 때 이 A에서 두 장을 뽑을 때 1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랑 1을 포함 안 하는 경우를 좀 나눠봅시다. 왜냐면 이 1이라는 거는 B에는 없는 숫자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내가 1을 포함해서 두 장을 뽑는다면 전체 4C 2분의 1은 무조건 포함했으니까 나머지 한 개를 여기서 고르는 거라서 3C 1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서 뭐 1과 3을 고른 거예요. 그럼 같은 숫자가 있으려면은 어차피 1이 있을 순 없으니까 B에서 무조건 3을 택해줘야만 하겠죠. 그러면 역시나 B에서 두 장을 뽑을 때 이번엔 3이 고정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장은 2, 4, 5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가 6분의 3, 6분의 3이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1을 포함 안 하고 간다면은 이제 1을 안 뽑으니까 여기서만 두 장을 뽑는 거라서 4C 2분의 3C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2, 3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B에서는 2, 3 중에 하나만 겹쳐도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숫자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건 오히려 6건처럼 생각해서 4, 5를 뽑는 것만 제외하면 되잖아요. 즉 여기는 1 빼기 한 다음에 4C 2분의 딱 한 가지죠. 4, 5를 뽑는 경우는.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역시나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됐고 얘는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라서 1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게 되면은 12로 통분했을 때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얘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우선 얘가 하나 들어오는 거다.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라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때는 한 장씩만 뽑잖아요. 그럼 그때는 한 장을 뽑아서 같은 숫자가 되려면은 당연하겠지만 1은 뽑으면 안 돼요.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A에서 3을 뽑았다면은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B에서는 무조건 그 3만 뽑아야 하니까 B에서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3으로 간단히 된다. 그럼 이쪽은 3분의 1 곱하기 16분의 3으로 끝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자를 보면은 여기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서 무조건 4가 나와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의 배수가 나와서 우리가 두 장을 뽑아야 해요. 그때 무조건 4를 포함해서 두 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얘 무조건 포함했고 나머지 한 장은 1, 2, 3 중에 아무나 골라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랑 4가 뽑혔어요. 여기서도 무조건 4만 뽑으면 되니까 뭐예요? 역시나 4C 2분의 4는 뽑았고 나머지 2, 3, 5 중에는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라서 역시나 6분의 3, 6분의 3에서 4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해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분자로 오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었어요. 이거 3분의 2인데 잘못 썼네요. 여기 3분의 2. 자,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4를 무조건 둘 다 한 장씩 뽑는데 무조건 4만 뽑아야만 하죠. 그럼 이쪽도 4분의 1이고 얘도 그냥 4분의 1인 거니까 얘는 진짜 단순하게 그냥 뭐예요? 3분의 2에다가 4분의 1 그냥 두 번 한 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3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은 없애도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3분의 2 플러스 여기 8분의 3 분의 이쪽은 4분의 1이고 이쪽은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죠. i에 그냥 싹 다 24를 곱해버립시다. 그럼 얘는 16이 되는 거고 얘는 24 곱하면은 9가 되는 거고 이쪽은 24 곱하면은 6이 되고 이쪽은 3이 되니까 25분의 9가 최종 확률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은 34 해서 답이 34가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자, fx가 있고 최고 차항계수 1짜리인데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fx가 있을 때 뭐 k가 물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3 빼기 2k랑 3이 정확히 대칭 관계라는 거니까 얘네의 중점인 3 빼기 k가 바로 축이구나. 이 정도는 일단 알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런 gx라는 게 있는데 얘가 3에서 극되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써봅시다. 이거는 결국에 g'3이 빵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3이 2라는 얘기니까 우선 g3부터 한번 보면은 g3이라는 거는 2의 f3 분의 f3 더하기 k가 되겠죠. 일단 이게 2라는 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을 해보면은 일단은 분모를 제곱했으니까 2fx가 됐고 분자 미분 그 다음에 분모 그냥 곱한 거
빼기 분자는 그냥 쓰고 분모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면서 속미분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얘랑 얘는 하나씩 약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약분을 해버리면 여기 없어졌고 이쪽도 2fx가 아니고 그냥 fx로 남겠죠. 그럼 얘가 이 프라임끼리 다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어버리면 이쪽은 그냥 1에서 뺀 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 빼기 fx 빼기 k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3을 넣었을 때를 보면은 2의 f3분의 f'3에다가 1 빼기 f3 빼기 k가 되는데 그게 빵이 나와야 하죠. 그럼 이제 얘나 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데 확실한 건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은 절대 축이 될 수 없어서 3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든 혹은 왼쪽에 있든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겠죠. 즉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 이게 무조건 0이겠구나. 따라서 f3은 1 빼기 k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f3의 1 빼기 k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2의 1 빼기 k 분의 1 빼기 k 플러스 k니까 위에는 그냥 k가 날라가서 이렇게만 되죠. 그럼 얘는 다시 뭐예요? 이거 역수 취급하면은 이렇게 부호, 지수의 부호만 반대로 되고 이게 2라고 했으니까 k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f3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게 다 잡힌다는 거죠. 그럼 k가 2라면 이제 이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 축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fx의 식을 최고차 한계수도 1이니까 이렇게 잡고 플러스 머시기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머시기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여기서 구하면 되죠. f3 넣었을 때 마일이니까 f3은 4 플러스 a인데 걔가 마일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였겠구나. 마지막으로 gk를 물어봤는데 k가 2였죠. 즉 g2를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2의 f2 분의 f2 플러스 k인데 k도 2니까 이거를 궁금해 하는 거다. 그럼 이제 끝이죠. f2만 구해보면은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1이니까 1 빼기 5가 되면서 마 4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4 위쪽도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다시 역수 취급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이 문제 28번의 명성답게 좀 어렵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발상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 마지막에 계산이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바로 f'x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f'x를 한번 둘 다 해봅시다. 그러면 위에 것부터 보면은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면은 얘는 그냥 x분의 1이 되니까 x분의 1에 x 곱하고 빼기 요거 있고 그냥 1 곱해서 결론적으로 이걸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ln-x 이렇게 될 거고 밑에는 그냥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f'x가 t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음수 x라고 했으니까 음수 x니까 이쪽이죠. 따라서 이때 f'x는 그냥 요게 될 거고 이게 t랑 같도록 하는 그 x값을 gt라고 하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냥 그때 x값을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알파가 그냥 gt라는 건데 gt라는 건 좀 뚱뚱하니까 그냥 알파로 일단 잠깐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 그래프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라. 즉 a 이상에서는 무조건 2개란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는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면은 음수 쪽에서 그릴 거죠. 얘 어차피 점근선은 없죠.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음수여서. 따라서 이제 이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때 얘는 오히려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쪽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를 이기니까 이쪽이 살아남아서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0 마이너스로 가겠죠. 이쪽 부호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0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x가 만약에 0 마이너스로 갔다면 이쪽 0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오히려 0 플러스가 될 텐데 ln 0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요? 부호는 플러스로 됐으니까 이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충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는 요런 식으로 생겨내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2차 함수니까 축이 1이죠.
그리고 y절편은 a니까 어딘가에 a 찍고 축이 1이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자, 이제 보면은 기울기가 뭔가 하나 t로 정해져 있을 때 k가 뭐든 간에 a 이상이기만 하면, 즉 y절편이 여기 있는 a 이상이기만 하면 항상 만나는 점이 두 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되게 큰 직선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맞죠.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로 가다가 이렇게 두 개, 계속 두 개로 가고 있어. 그러다가 여기 어딘가에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이때는 원래 세 개여야 되는데 이때도 A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두 개가 되려면, 자, 지금 그림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접할 때 얘랑도 이렇게 같이 접하는 거야. 이게 접할 때 여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접한다면은 원래는 이 위에서 두 개였다가 이 접하는 순간에는 여기 이렇게 해서 딱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걔보다 내려가면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선 더 이상 안 만나는데 얘가 접하는 것보다 살짝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보다 내려가도 두 개가 되고 결국에는 A 지날 때까지 딱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한 개겠죠. 그래서 오케이, A 이상에서 두 개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이쪽과 이쪽에서 동시에 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그때도 기울기가 tx 플러스 뭐시기일 텐데, 그러면 이쪽에 접점과 이쪽에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기 접점을 내가 P라고 놓고 여기 접점을 Q라고 놨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쪽에서 뭐가 돼요? 얘죠, 얘. 여기다가 P를 넣은 거죠. 그래서 P제곱분의 1 빼기 ln 이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가 돼요? 얘죠. 여기다가 Q를 넣은 거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게 둘 다 뭐로 같아요? T로 같은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미 여기 나와 있지. 딱 뭐예요? P가 곧 알파랑 똑같다는 거 되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문자를, 어차피 여기가 딱 알파라는 지점인 거고 여기 베타로 둡시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일단 관계식 하나 찾으면은 여기서는 2 베타가 2 빼기 t니까 베타는 1 빼기 2분의 t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고 접선 자체가 일치하는 거니까 이 y절편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가 현재 알파 콤마 알파분의 l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현재 기울기가 그냥 t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랑 같아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죠. 그럼 이 점은 지금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a니까 얘도 역시나 기울기는 t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게 그냥 바로 쓰면은 t에다가 x 빼기 베타에 요거 지나는 거, 얘랑도 똑같겠죠. 그래서 둘이 이미 기울기 같다는 식은 여기 있으니까 그거 말고 y절편이 같다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거 풀어주면 tx 빼기 t 알파에 뭐 알파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쪽도 전개를 해주면 tx 빼기 t 베타에 이렇게 될 텐데, 둘이 같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y절편 부분도 일치한다. 그걸로 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t 베타에 이렇게 될 거고, 그때의 이 a 값을 문제에서 ht라고 하재요.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ht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를 다 넘길게요. ht만 남기고 싹 다 넘겨버리면 이제 이쪽 전부 좌변으로 넘겨서 플러스 t 베타 뭐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베타까지 쓰고, 이 베타 자리는 어차피 이렇게 좀 관계식이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베타에다가 1 빼기 2분의 t를 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시 쓰면은 얘까지는 그대로 쓰고, 베타 자리에 1 빼기 2분의 t, 이쪽도 1 빼기 2분의 t의 제곱 빼기 2에다가 1 빼기 2분의 t,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식을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부터가 좀 그냥 지저분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됐고, 이쪽은 이제 전개하면은 4분의 t제곱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뭐 이거 마이너스 t랑 이거 플러스 t는 지워줄 수 있겠죠. 조금 더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우기로 지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살짝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까지 됐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되고 플러스 t에다가 빼기 1까지 됐죠. 이게 바로 ht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얘랑 이거 같다는 관계식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자, 좀 위에다 쓸게요. 알파 하나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여기가 t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나눠서 알파분의 1 빼기 알파분의 l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얘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기고 일로 넘겨버리면 알파분의 ln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분의 1 빼기 t알파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걔를 여기다 넣읍시다. 이거 대신에 알파분의 1 빼기 t알파를 써버리면 알파분의 1 빼기 2t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t 빼기 1 이게 바로 ht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h'1이기 때문에 그냥 양변 미분할게요. 그냥 t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쪽은 알파는 t에 대한 함수였죠. 실제로 이거 gt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대신에 gt로 잠깐 부활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부터 가면은 마이너스 gt의 제곱에다가 속미분으로 g't 나오고 이쪽은 고변 미분으로 2gt에다가 빼기 2t g't가 되고 이쪽은 이제 t로만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1을 대입한 거를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빼기 2g1에 2g'1에다가 이쪽은 1 대입하면은 그냥 플러스 2분의 1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1 더하기 h1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하나씩 더하면은 얘가 하나 지워지는 꼴이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물론 어렵지만 이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알파랑 t의 관계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이 자리에다가 알파 자리에 이제 gt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미분을 쭉 해줄게요. 미분을 해주면 어차피 1은 날라갈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gt분의 g'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고배 미분으로 그냥 일단 이렇게 하나 쓰고 t에다가 2gt에다가 g't까지 있겠죠. 여기서 이제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g1의 제곱에다가 2g1 g'1이 되는데 남은 거 얘랑 잘 살펴보니까 얘네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쪽을 양변에다가 g1을 하나 더 나눠줘 버리면 좌변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나눠줬으니까 이거 제곱 하나 날라가서 g1이죠. 얘도 나눠줬으니까 이거 지워져서 이렇게죠. 전부 다 넘겨버리면 그냥 마이너스에 g1의 제곱 g'1 g1 빼기 2g'1까지 한 게 빵이죠. 근데 얘가 딱 뭐냐면 여기서 딱 이거예요. 얘가 전부 빵이란 얘기야. 그래서 끝나요. 답은 그냥 2분의 1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상 자체는 이 정도 그림 잡는 거 28번 치고 그냥 충분히 생각할 만했어요. 근데 마지막 계산이 좀 지저분했던 문제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자, 첫째 항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일단 자연수니까 양수일 거고 공비가 음수니까 얘는 풀마가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bn으로 둘게요. 그럼 이제 이 bn이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an이 마일 이상일 때랑 마일보다 작을 때 해서 이때는 얘랑 얘가 이렇게 되니까 완전 상쇄돼서 빵이 되겠죠. 여기는 빵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얘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b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도 봤지만 an을 이렇게 좀 쭉 써봤을 때 풀마가 계속 반복되는 애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홀수 번째 항은 당연히 양수니까 여기잖아요. 즉 이때 우리가 b1, b2, b3 이런 애들이 몇으로 가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때 이 홀수 번째 항들은 어차피 다 빵이에요. an이 양수니까. 그럼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은 음수니까 걔가 마일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텐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절대값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겠죠. 그러면 자 짝수 번째 항만 볼게요. 음수예요. 근데 얘가 절대값이 계속 낮아지고 실제로 이 짝수 번째끼리는 공비가 그냥 4분의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컸어. 뭐 만약에 뭐 마이너스 12였어. 그럼 얘가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 또 4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 1보다 큰 애였다가 1보다 작아진 애로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럼 얘네들이 오히려 마일보다 작은 애들이고 얘네들이 마일보다 큰 애들이겠죠. 그럼 마일보다 큰 애들은 사실 어떻게 돼요? 요거니까 또 빵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서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b2가 뭐 마이너스 2에 a2 플러스 1
여기서도 예를 들면 B4가 마이너스 2에 A4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기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또 빵으로만 쭉 가는 거죠.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 Bn의 전체 합이라는 건 어차피 홀수 번째도 없고 짝수 번째들 중에서도 마일보다 절대값이 컸던 애들에 한정돼서 몇 개만 나오고 끝나겠죠. 걔네들의 합이 26이라는 거니까 이게 표시는 무한대로 돼 있어도 이건 무한등비 급수를 쓰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식에서. 그러면 어디부터 바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되겠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당장 A2부터 바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다 0이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얘네 뭐 이렇게 절대값이 1보다 큰, 즉 다르게 말해서 마일보다 작은 애들이었다가 어떤 여기까지 이 영역에서는 전부 다 마일보다 작은 애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얘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돼서 1보다 작아지면서 그 값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은 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봤지만 뭐예요? B2는 2의 A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A2 플러스 1 B4는 마이너스 2의 A4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서 쭉 가가지고 B2K도 마이너스 2의 A2K 플러스 1까지 갔고 근데 얘부터는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아지면서 그 값이 마일보다 커졌으니까 얘부터는 그냥 빵이겠죠. 쭉 이렇게 따라서 이제 bn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결국에 얘네만 더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은 이제 a2, a4 쭉 해서 a2k까지 더하고 이 플러스 1은 몇 개가 나와요? k개죠 이거 지금. 따라서 플러스 k만큼 나온다. 그게 몇이라고 했죠? 26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13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네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네끼리 공비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k개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야. 1 빼기 공비. 그 다음에 첫째 항이 A2인데 첫째 항 A에다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A2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빼기 4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K를 더한 게 마이너스 13이다. 그럼 여기부터 조금 처리를 해주면 이게 4분의 3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뺐고 K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3 빼기 K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A랑 K가 둘 다 자연수예요. 그럼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해보는 거야. 만약에 K가 1이라면 그때는 3분의 2A에다가 이쪽이 4분의 1이니까 전체가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3을 곱했어. 그게 여기 1 들어가니까 14가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이게 2분의 A가 14니까 A가 28이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순서상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잡혔구나라고 끝내면 안 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는 거냐? K가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K의 의미가 뭐였냐면 여기까지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가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거가 K란 말이야. 근데 K가 1이라는 건 뭐야? 딱 A2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얘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얘부터 바로 마일보다 커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냥 써보면 되죠. A가 28이니까 A1 28이에요. A2는 이거죠.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이거죠. 얘는 이거죠. 어때? 얘만 작은 게 아니고 얘고도 마일보다 작잖아. 그럼 이거 K가 1이면 안 되는 거잖아. 모순이에요. 그럼 두 번째. K가 2였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2를 넣을 거예요. 2를 넣으면 우변은 15가 됐고 좌변은 이쪽이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가 됐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16분의 15가 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지워주고 이쪽에서도 지워주면은 24분의 A가 1인 거니까 A가 24가 됐어요. 자 이제 K가 2니까 뭔 소리야? A2 해서 A2K면 여기가 4가 되는 거잖아. A2, A4까지 마일보다 작았다가 A6부터 마일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A1이 24니까 A2는 마이너스 12죠. 얘 마이너스 12예요. 얘는 바로 4분의 1 곱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3이죠. 얘까지 마일보다 작은 거 맞죠? 딱 4분의 1 곱하니까 어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딱 들어맞네.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뒤로 가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K가 3부터는. 따라서 K는 2였고 A는 24가 되는구나. 그러면 끝.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차피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공비 이미 알고 있었고 A만 궁금했는데 A 방금 24인 거 나왔으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24면 끝이죠. 그럼 2분의 3 분의 24니까 답은 16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자,
fx 역함수 gx라고 하자고 했는데 일단 fx 보면은 0 한번 대입하고 싶죠. 그리고 미분도 당연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쓸 수 있고 이 30번이 좀 되게 발상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최초 풀이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알고리즘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뭐 시간이 지나서 다들 그러니까 해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들으시면은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느낌일 거라서 물론 제가 생각한 최초 풀이도 막 무조건 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대한 저도 막혀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F랑 G는 역함수고 HX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함수가 연속이라고만 했어요. 즉 H'이 뭔가 쓰이겠구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또 H'을 물어보긴 했으니까 저는 일단 요식에서 바로 그냥 미분부터 해봤어요. H'을 일단은 나타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고 gx 플러스 2가 있고 속미분으로 g'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6x 제곱에 12f1x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 역치환이라고 해서 이제 f랑 g가 역함수일 때 gx 같은 거 이런 적분 있으면 이 x 자리에 ft로 치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 자리에다가 fx를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요 자리에다가 그렇게 되면 얘네가 합성되면서 그냥 x로 바뀌어버리죠. 그 효과를 위해서 해본 거고 그럼 이제 여기도 g' 안에 fx가 들어오는 거고 뒤에 있는 x 자리에도 전부 다 fx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얘는 좀 고칠 수가 있죠. g랑 f가 서로 역함수니까 여기서 양변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 f' 보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는 얘로 이렇게 갈아 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갈아 껴봅시다. 그래서 이건 f'x분의 1이 됐다. 저는 어떻게든 이 형태를 좀 맞춰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변에 이 f'을 곱해가지고 일단 왼쪽에는 h'만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써봤고 그럼 12f1 fx에 f'x까지 그 다음에 x가 아니고 x 플러스 2니까 한 번 더 x 자리에 그냥 x 빼기 2를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얘를 이렇게 해서 h'x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이제 얘를 h'x로 만드는 대신에 어떤 그 반대급부로 얘네들이 좀 지저분해지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해봤고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f'이 딱 요거였단 얘기죠. 얘가 코사인 함수니까 심지어 이거 파이 x니까 주기가 2짜리잖아요. 아, 주기가 2니까 얘랑 관련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주기 2니까 어차피 뭐예요? f'x 빼기 2나 f'x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이제 얘네 자리에는 그냥 f'x로 다시 갈아 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그냥 f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해보다가 보니까 어차피 이게 코사인이니까 우함수도 되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 f'이라는 건 주기가 2면서 우함수까지 되니까 내가 그냥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주기 2짜리래. 예를 들면 뭐 마일과 1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그냥 생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모양 아니겠지만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그냥 f'x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함수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넓이들이 다 똑같겠죠. 전부 다. 즉 이거 넓이 하나를 우리가 그냥 뭐 p라고 했을 때 0부터 1까지 f'dx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원래 fx에서 함수값 차라고 써도 되죠. 이게 p로 똑같고 f2 빼기 f1도 p로 똑같고 뭐 f3 빼기 f2도 p로 똑같고 다 똑같겠죠. 근데 f0이 0이니까 여기서 이게 0이면 f1이 p라는 거고 여기 p가 들어가면 f2는 2p라는 거고 여기 2p가 들어가면 f3은 3p라는 거니까 아 어떤 느낌인지 잡았죠? 이렇게 커지는구나. 함수값이 1 차이가 나면은 함수값이 아니고 그 x좌표가 1 차이가 나면은 함수값은 p만큼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fx에서 얘랑 얘의 x 차이가 2 차이니까 2p만큼 차이가 나는 애잖아요. 얘도 어때요? 똑같이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도 p죠. 아, 그래서 얘가
fx 빼기 2p의 제곱 f'x, 이쪽도 12p에다가 fx 빼기 2p f'x 까지 쓴 다음에 문제를 쓱 봤을 때 저는 요걸 보고 이제 확신을 들었어요. f1이 지금 정확한 f1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적분값이 이 f1 제곱의 몇 배니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p제곱이잖아요. 아, 얘가 어차피 p로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웬만하면 끝냈고, 대신에 이제 여기 fx로 나누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양변을 그냥 fx로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싹 다 나눠서 3부터 7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바로 fx를 t로 치환시켰을 때 f'과 dx가 dt가 될 테니까 얘네가 이제 dt로 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은 얘가 x가 3일 때 t는 f3이니까 3p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3p랑 7p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이게 3p부터 7p까지 t분의 6에다가 t 빼기 2p의 제곱 dt가 됐고, 이쪽도 3p부터 7p까지 t분의 12p에다가 t 빼기 2p 하고 dt가 됐다. 그럼 이제 이거 적분 구간도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도 되겠죠. 근데 합치기 전에 전개를 해서 합칩시다. 그럼 이제 이거는 t제곱 빼기 4pt의 4p 제곱이었는데 거기에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고, 이쪽은 12pt에다가 24p 제곱이니까 역시나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 24p 제곱과 24p 제곱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그냥 마이너스 12의 pt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t로 또 한번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6t 빼기 12p만 남아서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3t 제곱에 12pt를 하고 3p부터 7p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은 7p의 제곱, 즉 49p 제곱에서 9p 제곱 빼는 거고, 얘는 그냥 7p 빼기 3p죠. 이게 40p 제곱이니까 120p 제곱, 이쪽은 여기에 4p니까 48p 제곱 해서 72p 제곱.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제곱의 몇 배니, 따라서 이 k가 7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결국엔 주기가 2라는 거랑 우함수 잡는 게 발상적으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얘를 떠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에서 시킨 게 요거밖에 없고 뭐 요런 정보밖에 없고 이식 하나니까 이거를 누구나 미분은 해봤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뭔가 얘가 딱 보이면서 이게 떠올라야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주기 2다, 우함수다, 그건 너무 결과론적이지 사실. 그렇게 해설, 뭐 모의고사 해설도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실제로 최초 풀이 때 저도 이렇게 매끄럽게 못 갔어요. 당연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여기서 멈칫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짬밥이 드러나는 거지. 이거를 보면서 얘를 떠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얘가 우함수까지 떠올릴 수 있느냐의 차이는, 이거는 짬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30번의 답은 72가 됩니다.